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자기만 잘났고 조종자 심리를 가진 신우를 참다 못해 시댁 식구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형제간의 의절을 막은 시원한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라 경제가 안 좋아서 다들 고생 많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아들 둘 가진 여자입니다. 시누이 때문에 파혼 이혼을 하셨다는 분들의 글을 보고 저도 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시누이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신 분들의 사연을 보면 남편도 시누이 편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저는 남편이 처음에는 시누이 편이었다가 그나마 언젠가부터 제 편으로 돌아서서 이혼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공무원 하는 집 외동딸로 자랐어요. 외동딸이라고 오냐오냐 키워졌을 거라는 편견은 갖지 말아주세요. 엄마에게 무지하게 맞고 혼나고 자랐거든요. 어른들한테 예의 없게 군다고 혼나고 공부 안 한다고 혼나고 사춘기에 접어들 시기에 엄마한테 화내듯이 말한다고 혼나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오늘 엄마랑 싸웠다 라는 말을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그럼 저는 속으로 엄마랑 싸울 수가 있어? 엄마한테 덤비면 죽도록 맞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부터 들 정도였답니다. 이제 어른이 돼서 지천명을 얼마 안 남긴 나이에서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 오냐오냐 키워진 말 그대로 외동딸이었으면 남편과 진작에 갈라섰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 저를 엄하게 키운 것이 남편과 힘들었을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지금 같은 날도 왔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남편은 아들 둘, 딸 둘 집안의 막내입니다. 남편과 연애를 하다가 20대 후반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고 별탈 없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첫째 시누이는 집안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둘째 시누이는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이를테면 저희 신혼집에 와서 냉장고나 벽장을 열어보고 정리를 하라는 잔소리는 기본이고요. 제가 남편 아침을 챙겨주는지 체크를 하고요. 제가 결혼하고 지금까지 전업주부인데 남편 출근하고 낮 시간에 놔두는 것은 아닌지도 둘째 시누이가 체크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또 시부모님께 전화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도 관리하려 들더라고요. 제가 결혼할 때가 90년대 중반이었는데 그때의 분위기로는 지금보다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가 만연했던 때라 시누이의 이런 행동들을 참아가며 살았는데요. 때로는 저도 못 참겠어서 남편에게 시누이의 만행을 얘기하면 서로 화내게 되고 싸우게 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약간 시누이 쪽으로 치우친 중립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어리고 멋모를 때라 남편과 결혼 생활을 유지했지 지금 같으면 아마 이혼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둘째 시누이는 항상 자기가 둘째인데도 어려서부터 장녀 역할을 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근데 시부모님이 좀 사시는 편이라 시누이는 고생한 것도 별로 없어요. 시누 형님들 결혼할 때 저희 시아버지께서 집 한 채씩 해줬거든요. 그것 때문인지 둘째 시누이가 성격이 드센 걸 시매부가 못 당해서 그런 건지 둘째 시매부한테 시누이는 큰 소리치며 살거든요. 게다가 시매부가 장남의 외아들인데 시누의 어머니는 딸과 살다 돌아가셨어요. 시누이 말로는 시누가 결혼할 때 그 시어머니가 성씨가 같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었던 것과 신혼 때 섭섭하게 했던 몇 마디 말들로 시어머니와 함께 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시누이의 시댁에 경조사가 있을 때에나 시누는 시어머니와 사무적으로 통화하고 왕래를 할 뿐 그 외에 시누는 본인 시어머니와 그냥 남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 시누이가 저에게 그렇게 가부장적인 잣대로 신혼 때부터 잔소리를 하고 저희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동서 형님한테는 효부가 되기를 강요하고 살아왔답니다. 자신의 언행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거기에 또 시누이는 사람들 많은 곳에서 시매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 시누이가 저희들에게는 본인 남편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오셨다, 하셨다 등 꼭 높임말을 사용해요. 그리고 시매부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요. 그러면서 앞에서 말했듯이 시누이는 본인의 남편과 시댁을 개무시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 제가 보기엔 시누가 본인 남편에 대해 얘기할 때 높임말을 써서 사용하는 것이 자기 남편을 존중하는 것보다는 자기 남편을 높임으로써 자기를 높이려는 수작즘으로밖에 안 보이죠.
신우가 쉰이 다 돼가는 무렵에는 갱년기가 왔는지 앞서 말씀드린 시자짓을 떠나 이상행동까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자신의 매형인 둘째 시매부에게 어려서부터 와서 매형이라고 부르고 반말을 합니다. 그렇게 처남매부지간이 아닌 형제같이 친근해 보여 저희 시부모님도 남편이 매형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대해 뭐라 한 적이 없고요. 남편이 자기 매형을 만나면 매형 이렇게 부르고 눈 마주치고 웃는 것이 인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누이가 남편에게 매형에게 인사를 안 한다고 생트집을 잡더라고요. 매형이랑 나이 차이도 적지 않은데 만나면 깍듯하게 매형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시누이가 남편을 혼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또 시부모님 댁에 갔다가 같은 이유로 혼나는 듯한 뉘앙스로 시부모님께 한 소리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어려서부터 친근하게 반말해온 매형이고 매형과 만나면 눈인사를 하는데 왜 그런 걸 강요하는지 모르겠다고 시부모님께 말씀드렸답니다. 시부모님이 별 말씀은 못하시고 그냥 그렇게 누나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저희 동서 형님 얘기를 들어보니 시누이가 시부모님한테 우리 남편이 반말하고 인사도 안 하고 버릇없게 군다고 수차례 징징거리며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그냥 집안이 편안했으면 하는 바람에 시누이 편을 들어준 것 같고요. 남편은 아이들도 있고 해서 안 그래도 근래 들어 매형에게 존댓말 쓰는 것을 시도하려고 했었는데 누나가 그렇게 혼내듯이 말하고 부모님과 자기 사이를 이간질했다며 그냥 계속 반말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에게 시누이가 전화를 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일이 있었어요. 발단은 우리 아들이 초등학생 때였는데 시누이에게 우리 아빠가 고모부보다 돈이 더 많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 아이가 시댁 식구들과 외식을 하면 남편이 막내인데도 식대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남편이 좀 잘 벌거든요. 어쨌든 자기 아빠가 고모들이나 큰아빠보다 식대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은 걸 우리 아이도 알았는지 아빠 돈 많아? 하고 묻는 것에 남편이 그럼 아빠 돈 많지? 라고 말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시누이가 시댁 식구들 모인 자리에서 본인 남편을 열심히 자랑했나 봐요. 정작 본인은 본인 남편이랑 본인 시댁을 개무시하는 사람이면서 말이죠. 고모의 허세를 듣던 우리 아들이 고모, 근데 우리 아빠가 고모부보다 돈 더 많아. 밥 먹고 우리 아빠가 맨날 돈 내잖아. 라고 했대요. 그 말에 기분이 나쁘다고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쌍욕을 하며 니네 부부가 애들한테 어떻게 얘기했길래 애가 그런 말을 하냐며 엄청 소리 지르고 했나 봐요. 남편은 시누이가 진정되길 기다렸다가 아이와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설명을 했대요. 남편의 설명에 할 말이 없는지 그래도 니네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했다네요. 그래도 라는 말은 시누이가 고집 부리다가 자기 고집이 틀렸다는 것을 사람들이 설명해 줬을 때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면 항상 쓰는 말이에요. 우리 아들들 유치원생 때 장난감 사달라고 조르면 얼마 전에 산 장난감 뭐뭐 있잖냐고 했을 때 그래도 라고 하곤 했었는데 시누이의 그래도란 말이 그거랑 똑같다는 생각을 언젠가부터 했답니다. 어쨌든 그러고는 시누이는 또 시부모님께 가서 남편이 시누이 부부를 무시했다며 난리를 쳤나봐요. 시부모님은 또 남편을 불러다가 뭐라 하고요. 이쯤 되면 시부모님 욕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저희 시부모님은 그저 순박하게 사시는 분들이에요. 시아버님 형제들이 사이가 안 좋아져서 남편 형제들은 우애 있게 살기만을 바라시는 분들이고요. 가급적 저희 시부모님 욕은 자제 바래요. 어쨌든 시부모님에게 혼나고 와서 씩씩대는 막둥이 남편이 안 돼 보였어요. 남편은 또 끔찍한 효자라서 부모님 속상하신 걸 못 봐요. 출가해서 아이들도 있는 남편인데 이런 부당한 것으로 부모님께 혼이 나도 그냥 알겠다고 하는 사람이죠. 이런 일들 말고도 저 결혼할 때 신우들이 형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언니라고 부르라고 해서 그렇게 불러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신우가 손이 신우에게 형님이라 부르지 않고 언니라 부르라며 저를 혼내서 둘째 신우에게는 형님이라고 부르고 큰 신우에게는 하던 대로 언니라는 호칭을 써요. 둘째 신우가 또 큰 신우에게 제가 언니라고 하는 것도 시비를 걸어서 큰 신우가 그냥 두라고 해서 계속 언니라고 부르는데 그 후에도 주기적으로 둘째 신우는 자기 기분에 따라 저의 큰 신우에 대한 이 언니 호칭을 갖고 시비를 겁니다. 이것 말고도 둘째 신우의 이상 행동들을 나열하자면 대학 논문만큼 나올 것 같아 나머지는 패스할게요.
몇 년 전에 시댁에서 김장을 하는데 저희 큰아이가 곧 고3이 되는 고2 겨울이라서 제가 시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김장하는 날 남편과 둘째만 갔거든요. 그렇게 김장을 하고 며칠이 지나서 시누이가 전화해서 저에게 김장하는 날 안 왔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도 도리가 어쩌고 하면서 난리 그런 난리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못 참겠어서 땡땡이 고3 때도 형님 김장 때랑 명절에 안 오셨잖아요 라고 따졌거든요. 그랬더니 난 딸이고 넌 며느리인데 같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저에게 쌍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은 형님 시어머니를 아이 클 때만 불러다가 도움받고 다시 내쫓은 사람이면서 무슨 도리를 우는애요? 거기다가 지금도 형님은 지금 시어머니 어른 취급이나 해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온갖 쌍욕을 하더라고요. 휴대폰으로 녹음하면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형님이 말하길 그래, 네 본심을 알겠다. 내가 니네 집을 평생 저주하면서 살게 라고 말하고는 깔깔거리고 웃다가 전화를 확 끊더라고요. 우리 아들 공부에 부정 탈까봐 제가 말수도 줄이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시누이의 저주에 진짜로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에게 신우와의 통화 내용을 들려줬습니다. 남편도 화가 나서 당장 자기 누나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겨우 말렸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그렇게 니네 누나가 나한테 지랄 맞게 굴 때는 누나 편 들어놓고 이제 네가 기분 나쁘니까 복수하려고 하냐? 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땐 내가 어렸잖아. 미안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며칠 뒤에 주말에 시댁에 갈 일이 생겼어요. 저는 아이 공부하는 거 뒤치다꺼리도 해줘야 하고 신우에게 기분이 상하기도 해서 안 간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래도 가자더군요. 그래서 만약 오늘 둘째 형님이 저에게 뭐라 하면 나도 참지 않고 싸우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마음대로 하라길래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시댁에 도착했더니 신우 둘 다 와 있었어요. 둘째 신우가 저희를 보더니 웃으며 왔니? 하더라고요. 기분이 나빠서 모른 채 했더니 시누이가 글쎄 사람들 다 들리게 아이고 저 성질머리 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저에게 전화로 쌍욕을 퍼붓고는 마지막에 우리 가족에게 저주까지 한다고까지 했으면서 오히려 제가 신우에게 성질을 부린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소리 같았네요. 그래서 제가 시부모님이 계시건 말건 따지려고 하는데 남편이 나서더니 성질머리가 뭐 이 미친년아 이러더라고요. 그러고는 시댁 식구들이 듣건 말건 이 정신병자년이 지가 땡땡엄마한테 개지랄 떨어놓고 누구한테 적반하장을 하려고 해? 네가 여태껏 우리한테 개지랄 떤 거 생각하면 오늘 너 밟아버려도 시원치가 않아. 이 개만도 못한 년아. 여보, 핸드폰 녹음한 거 큰 소리로 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며칠 전 신우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켰습니다. 아주버님 부부, 큰시누이 부부, 시부모님 다들 듣고 있는데 둘째 시누이는 계속 소리 지르고 욕을 하면서 사람들이 녹음 내용을 못 듣게 방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나요? 주변이 시끄러워도 통화 내용에서 신우가 저에게 계속 소리 지르고 욕하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신우의 저주를 내린다는 말까지 모두 들었습니다. 다 듣고 동서 형님이 둘째 형님에게 막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이제껏 시부모님 모시고 살면서 아가씨 신우짓 하는 거 참고 살아왔는데 대학 준비하는 아이가 있는 막내 도련님네다가 저주를 해? 이 쌍년 내가 너 오늘 가만 안 둔다 하더니 신우에게 달려들더라고요. 아주버님이 말려서 겨우 뜯어놨어요. 그러고는 큰 신우도 둘째 신우에게 한마디 하고 그랬는데요. 시부모님은 큰 소리 내지 말고 좋게 얘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엄마가 큰 소리 나지 않게 하려고 저 개지랄 떠는 년 편들어주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계속 저 미친년 편들어주시면서 사세요 하더니 저에게 땡땡엄마 가자 하면서 집을 나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을 따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시아버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를 하셨대요. 남편이 막내고 어려 보여서 신우 말만 듣고 남편한테 뭐라 한 거 미안하다고요. 그래서 남편이 시아버님께 그랬다는군요. 아버지가 저한테나 그러시지 누구한테 그러시겠어요. 괜찮아요. 이렇게요. 그 이후 1년간은 시댁에 거의 못 갔습니다. 안 가려고 했다기보단 아이가 고3이라 집에서 공부하는 거 뒤치다꺼리 하느라 못 간 거에 가깝죠.
틈새 자랑 좀 할게요. 우리 큰아이는 유치원 때부터 앉아서 책 읽는 것만 좋아하더니 결국 스카이대 중 하나에 합격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동서 형님께 들어보니 시누이가 시부모님께 그 이후에 몇 번 찾아와서 저희 욕을 하고 자기가 오히려 당한 것처럼 말했는데 시아버님은 듣지도 않으셨대요. 그래도 자꾸 찾아와서 징징거리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시매부랑 시누이가 나란히 앉아 있는데 시누이 따귀를 때리면서 욕을 해서 내쫓았다는군요. 따귀도 한두 대 맞은 게 아니라 신우가 형제 간 이간질한 거, 부모 자식 간 이간질한 거, 시아버님 속상하게 계속 와서 징징거린 거, 이런 것들을 나열하면서 한 가지 얘기하고 따귀 몇 대 때리고 또 한 가지 얘기하고 따귀 몇 대 때리고 그렇게 1시간이 넘게 혼을 내서 시누이를 내쫓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만 더 집안에 분란 일으키면 니년이랑 인연을 끊겠다는 말씀과 함께요. 동서 형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 대학 가고 나서도 한동안 시댁의 발길을 끊으려 했던 저희 부부가 그래도 마음이 풀려 아이 대학 합격자 발표 후부터는 자주 찾아뵙고 있습니다. 가끔 시댁에서 둘째 시누이를 보곤 하는데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일상대화나 합니다. 저는 외동딸로 자라서 잘은 몰라도 형제는 함께 지낸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데다가 결국은 나중에라도 시부모님의 공정하신 처사로 의절까진 안 가게 된 듯 하네요. 예전과 달리 우리나라 여성의 인권이 많이 신장이 됐다고는 하나 아직은 시댁 식구들의 시자짓에 괴로워하는 대한민국 며느님들의 글을 인터넷 상에서 심심치 않게 보게 되네요. 우리 며느님들 다 같이 힘내자고요. 두서없이 쓴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님의 결단력이 결국은 형제간의 의절을 막았군요. 쓰니님과 동서형님, 시누이 시자짓에 고생 많으셨어요. 시누이가 한 행동은 시자짓이라기보단 남을 조종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의 행동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 여러분